네 발이 모두 케이블 타이에 꽉 묶인 채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일까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쥐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골 내려가면 사람한테 고양이한테 하고 딱. 싶었던 거예요. 네. 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음지의 고민들, 기묘한 사연들이 도착하는 곳, 수상한 내일함. 전 서울에서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주말에 한 번 정도 강화도에 가서 텃밭도 가꾸고 친구들을 불러 놀기도 하는 주택이 있는데요. 그곳에 배고픈 길고양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사료도 놓아두고 겨울엔 추위를 피할 공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상주하는 고양이는 5, 6마리 정도고요. 자주 들러서 밥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네 발이 모두 케이블 타이에 꽉 묶인 채 왔습니다. 뒷다리 2개는 하나로 연결되어 세 발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저희 집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잡아서 확인해 보니까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쪼여나서 피부층은 이미 다 녹아서 찢겨졌고 작은 고양이 발이 사람 아이 주먹만큼 부어 올랐으며 뒷다리는 아킬레스건까지 파고들어 반쯤 끊어져 있었습니다. 더 지체되면 불구가 될 뻔했어요. 강화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니 조서 쓰는 과정에서 혹시 의심되는 세대나 이웃이 있으신가요? 그 마을은 총 10여 세대 정도가 모여서 지내는 작은 마을이고요. 고양이는 이 마을 안에서만 거의 돌아다니는 아이입니다. 원래부터 알고 길들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잡기도 어렵고 저렇게 네 발의 케이블 타이를 하나하나 감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저로서는 범인이 혼자 사는 사람인지 노인인지 아이인지 부부인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일까요? 도대체 어떤 류의 사람들이 이런 범행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 분들이 이제 시골에 어떤 뭐 주택, 전원주택 같은 거나 농가주택을 마련해 갖고 이 고양이 이렇게 와서 뭐 먹게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꼭 하나 하셔야 되는 게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거기가 본인들의 땅이라고 해도 소위 말하는 그 공간은 이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의 공간에 어떤 이상한 외지 사람이 자기들이 사는 것도 아닌데 동물을 고양이를 그렇게 하면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심정적으로 공격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쥐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골 내려가면 시골을 같은 잡아야 경우는 된다. 옛날에 그래요. 네. 옛날에 오래 연세들이 드신 분들은 고양이를 생각해 고양이를 진짜 쥐처럼 이게 조금 뭐라 하나 들짐승 같은 네.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전적으로 이분은 당연하죠. 수의사시고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건 일종의 문화 충돌 같은 현상이에요. 분명히 잡을 수도 있어요. CCTV 설치하면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집에서 고양이 더 못 키울 겁니다.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좀 상황을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범인을 잡아달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이건 분명히 그분이 사과를 해야 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실형이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벌금 정도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는 이 고양이들은 더 심각한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공생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 주민들과 네. 고양이와 본인들의 공생을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그걸 처음에 못 하셨다고 하면은 네. 지금이라도 가서 주민들한테 사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뭐 사과까지 할 건 없지만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좀 하면서 네. 내가 왜 이런 걸 이렇게 했고 내 직업이 그러니까 이 좀 이해해달라, 양해 좀 해달라. 처음엔 당연히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여기에 계속 사실 수가 없잖아요. 괴롭힘 당하는 건 고양이들이에요. 저도 이제 그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애들이 또 이제 유기묘 친구도 데려오고 막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동물을 사랑하지만 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 입장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이 뭔지 너무 잘 알겠고 근데 그런 방법은 어떤지 궁금해요. 뭐 CCTV가 집 앞에 설치되어 있으니 조심해라. 뭐 이런 거를 벽보같이 좀 붙여놓으면 그런 건 효과가 어떨까? 그런 형태의 것을 먼저 했어야지. 그 주민들한테. 먼저 고양이가 여러 마리 있다고 놀래지 마시고 혹시 거스르는 일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전화번호 해주시면은 제가 조치해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이 뭔가
공격할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아닌데 뭔가 집단 급식소를 만든 사람에 대한 네. 분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 대해. 사람한테 못하는 거니까 예, 고양이한테 사람한테 했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경찰에 신고한 건 신고한 거지만은 우리 형사님한테 또 얘기를 해서 네. 선처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가서 삼겹살이라도 같이 한잔 하면서 미안하다. 뭐 그럼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네. 사실은 처음에 중성화 수술을 했어야 되죠. 맞아, 다 시켰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느끼니까 이제 하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도 잘 아실 거예요. 네,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원래 그 동물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까 안나 씨 말씀처럼 당연히 이거를 사랑해야 되고 괴롭히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그 디폴트 같은 상태로 생각하시고 그거 아닌 사람은 지금 사이코패스가 이렇게 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교수님은 지금 이거는 본인의 세계관과 거기의 세계관과 문화 충돌이에요. 네, 그래서 현명하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렇죠. 좀 말씀해 네. 주셨기 때문에요. 좀 고양이들을 위해서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네.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고양이 보고 싶어요. 그죠? 예. 자, 오늘 수학 메일하면요 한 요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메일은요 crime@podbbang.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